자, 오늘은요, 퍼즈 대표님과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불장을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봤죠. 만약에 불장이 온다라면 올라가는 코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어떤 코인 사면 되나요? 이게 사실 뭐 딱 하나의 코인이라고 답변 드리면요 좋은데 네. 이제 시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먼저 깨드리고 싶어요. 이제 앵커님이 이제 네. 코인 투자하신다고 네네네. 지난주에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중에 비트코인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정말 슬프게도 비트의 비중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비트 없이 이제 알트코인만 샀는지 한번 네.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비트를 홀딩하고 있다가 워낙 이제 비트는 그래도 고점 대비 조금은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와서 제가 그나마 팔 게 비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트는 다 파니까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알트밖에 너무 없습니다. 안타까워. 네, 약간 슬픈 소식인데 예. 네. 네. 그래서 비트의 비중을 그래도 원래 항상 과반수 이상은 지키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비트의 비중이 저는 뭐 이런 시기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겁니다. 비트는 일반적으로 조금 안전하고 네. 하락폭이 좀 적고 대신에 수익폭은 그렇게 크진 않고 맞아요. 근데 알트코인은 이제 조금 위험하고 뭐 하락장이 많이 떨어지는 대신에 수익폭은 엄청나게 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예. 그런 하는데 이미지가 있죠. 그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확실하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으니까 같이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차트를 좀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은 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저점 대비 고점이 있고 고점 대비 고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대부분 저점 대비 고점을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의 실력을 너무 과신하는 거죠.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있다고 과신하기 때문에 네. 저점 대비 고점을 살펴보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저점 대비 고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불장을 이번 불장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00% 저점 대비 고점은 네. 그다음에 고점 대비 고점은 한 1500% 정도 상승했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고점은 2000%, 고점 대비 고점은 250% 상승했습니다. 네. 요거를 제가 이제 다른 코인이랑 비교하시라고 네. 제가 이제 라이트 코인이랑 같이 갖고 왔어요. 라이트 코인 갖고 온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라이트 코인 오래된 코인이에요. 그래서 그쵸. 제가 갖고 온 거고 지난번 불장을 따지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고점이 1000%인데 라이트 코인은 한 38,000% 상승했어요. 야. 그러니까 저점 대비 고점은 훨씬 더 많이 상승했는데 네. 고점 대비 고점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인데 지지부진하죠. 라이트 코인은 590%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고점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모르셨던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번 불장도 마찬가지고 예. 마찬가지로 라이트 코인은 고점 대비 고점하면 12%인데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고점하면 250% 상승했거든요. 예. 대신에 이제 저점 대비 고점은 비슷하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알트코인이 하락장표에 너무 많이 하락해요. 너무 많이 하락해서 예.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점 대비 고점은 높아 보이는 건데 예. 고점 대비 고점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방어력이 좋은 비트코인의 어쨌든 예.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좋다라는 근데 건데. 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포인트를 그 알트코인의 저점에서 잘 잡아서 가면은 수익률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저희가 항상 최고랑 최선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매매를 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BT에 물릴 것이냐, 예. RT에 물릴 것이냐. 네. 슬프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이은주 앵커님?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거 그대로 제가 예. 지금 제 예.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픈 일인데, 예. 자 어쨌든 뭐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알트코인보다 좋다라는 것은 저희가 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저점 대비 고점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약간 불개미처럼 달려든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알트에 더 손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라이트코인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 라이트코인은 최근에 2, 3년 동안 변동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퇴출당한 코인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핫한 코인들 위주로 변동성이 크게 나와준다면은 결국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좋다라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알트로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라이트 코인뿐만 아니고 지금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다 조사해왔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보여주세요. 네,
PPT 네. 표가 있으면 띄워주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예. 아, 네. 지금 저 표인데 예. 지금 보면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한 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불장, 오른쪽은 요번 불장인데 예.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그 비트코인보다 상승률 좋은 것들. 네. 그다음에 그 빨간색은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안 좋은 코인들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 대비 고점, 고점 대비 고점 해가지고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좋았던 건 지난번 불장에 리플밖에 없었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리플밖에 없었고 요번 불장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고점, 고점 대비 고점이 비트코인보다 좋았던 게 도지코인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점 대비 고점, 고점 대비 고점을 딱 살펴봤을 때 그 비트코인보다 둘 다 나왔던 코인은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예,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도지코인은 아시다시피 네. 요번 불장이 되기 전까지는 시총 50위권에서 놀던 코인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런 코인들 중에서 내가 비트보다 더 잘 많이 오를 거를 우연찮게 골라가지고 투자를 한다? 차라리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네, 안정성 면에서는. 안전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지난 고점 대비 오른 종목들 보면 네. 에이다, 폴리곤, 폴카다, 네. 도지코인 다 어떻게 보면은 2020년 이후에 조금 주목을 받았던 코인들이고 사실 이렇게 보면 약간 트렌드성으로 보면 결국 고인물 코인들은 이제 진짜 한물이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난 고점에서 하나도 못 올랐어요.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 불장에 시총 10위권에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 물갈이가 많이 됐고, 그쵸. 그리고 근데 그 여전히 남아 있는 코인들 하더라도 상승률이 이번에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네. 지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가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럼 지금 시총 10위권에 있는 코인들도 다음번 불장에는 마찬가지란 소리인데, 없어지잖아. 네, 없어지는데 그럼 이 중에 어떤 코인을 고를지, 혹은 그 시총 30위권 밖, 50위권 밖의 코인 중에서 예. 그 많은 코인 중에서 요 10위권 안에 들 거를 내가 고를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면 사실 요런 방송 안 보셔도 괜찮죠. 네. 근데 이제 여전히 예. 남아있는 코인을 고르고 상승률 높은 코인을 고르자면 네. 그 중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네, 요게 이제 꾸준히 남아있고 꾸준히 상승률이 좋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우리가 지금 그동안 갖고 있던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근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이런 인식이 팽배해졌는지 이런 부분 아까 뭐 이제 물론 이제 저점 대비해서 워낙 이제 상승폭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런 시총이 작은 코인들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아닌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시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뭐 천천히 뭐 10%씩 올라간다 치면은 알트코인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루에 뭐 몇십 %씩 올라가는 게 좀 네.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네. 대부분 고점 대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실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저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점 대비 고점보다는 저점 대비 고점을 이제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이런 인식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시기에 이제 비트코인만 사야 되냐? 안 그러면 비트코인만 계속 갖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좀 아쉽잖아요. 네. 아쉽죠. 네. 네. 해서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시기를 알 수만 있다면, 알트코인이 올라가기 직전, 폭발하기 직전의 시기만 알 수 있다면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다가 그때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네. 뭐 작년 불장 때만 해도 우리 시장에서도 약간 순환매 구조라는 그런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있긴 했거든요. 뭐 그렇죠. 비트가 먼저 가고 메이저 알트코인 가고 그 밑에 동전주들 가고 테마성으로 한 번씩 뭐 웹3 갔다가 김치코인 갔다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 구조가 꽤나 사이클이 몇 번 돌긴 했는데 올해 되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뭐가 오를지 전혀 감도 안 오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은 사실 알트코인이 오를 때도 오르고 알트코인이 떨어져도 홀로 오르는 게 비트코인인데 이러한 구조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언제 갈지를 파악할 수가 있나요? 그 말씀하신 순환매는 사실 어렵죠. 네. 어떤 게 트렌드인지 알기 어려운데, 네. 근데 이제 단순히 비트코인이랑 나머지 알트코인만 놓고 본다면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포인트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기예요. 네,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기인데 차트를 보면 여기 있는 요 봉에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합니다.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저게 지금 몇 년도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말에 있었던 고점이고요. 그다음에 네. 요거 같은 17년도 말. 경우에는 2020년 12월 14일입니다. 네. 이게 하나가 주봉이라서 네. 감안하고 보시면 그래서 12월 14일 날 그때 주에 비트코인 고점을 전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코인들을 살펴보면 요거는 이더리움인데 제가 그 타이밍을 파란색 줄로 표시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이더리움은 고점 근처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이 그렇죠. 타이밍 이때.
그리고 이 직후에 요 직전까지는 상승이 좀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횡보의 모습을 보이는데 요 직후에 급상승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리플도 네, 요번에 이제 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요 직후에 떨어졌는데 이게 SEC 소송 때문에 떨어진 거고 어쨌든 얘도 요 직후에 상승.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라이트코인도 요 직후에 급상승을 이뤄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거 말고도 그 다른 코인들도 다 조사를 했었었는데 네. 그 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한 직후에 직후에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률이랑 다른 알트코인의 상승률을 좀 비교하면 네. 대부분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 고점을 돌파한 시기부터 이제 그 상승률 측정하면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어쨌든 그 고점을 뚫어내 다른 건 다 못 뚫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비트만 올라가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까지는 비트를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을 고점을 돌파하면 비트코인의 일정 부분은 다른 알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사실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때 네. 좀 잘못 또 움직였다가 이거 물리면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형님 먼저 가시기 전에 아우가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먼저 맞습니다. 비트가 움직이고 따라온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하락 횡보장에서 우리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코인이 뭐가 있을지 정확한 종목도 궁금하거든요. 해서 이제 그래도 저점에 가까웠으니까 알트코인을 그래도 지금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한 번 더 하락하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어. 네, 해서 만약에 지금이 진짜 저점이라면 사실 뭐 양말까지 팔아가지고 사야죠. 알트코인을 사는 게 맞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저점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이 어쨌든 저점에 가까워져 있는 건 다들 공감을 하겠지만 저점이 과연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뭐 한 16,000달러, 17,0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한 13,000달러까지 떨어진다거나 혹은 뭐 10,000달러까지 떨어진다거나 하면은 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반 토막, 3분의 1 토막 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저점에 가까웠다고 지금 알트코인을 사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하락 횡보장 그리고 저점에 가까워져 있는 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비트를 사모으는 게 맞고 이미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은 저는 어쨌든 횡보라고 생각하는데 이 횡보가 어쨌든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횡보는 아니고 그다음에 많이 올렸다가 많이 떨어지는 횡보일 거라고 네. 생각해요. 이런 타이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을 비트로 바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래도 이 알트코인에 미련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나마 그 안에서 좀 더 여력이 있는 코인들을 찾는 방법들 뭐 나름대로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예. 이제 예전 불장에서 지금까지 총 10위권이 안에 남아있는 코인들이 없습니다. 없죠. 네, 비트코인 캐시도 다 떨어져 나갔고, 예. 그 전에 뭐 이오스니 뭐니 하는 코인들 다 저 바깥으로 네. 나가 그러면 있어요. 그게 한번 이렇게 되고 나면은 다시 여력 회복이 좀 쉽지 않은 건가요? 어떤가요? 그 상승률 자체는 뭐 비슷하게 따라올 수는 있지만, 예. 이제 시총 안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데이터로 갖고 왔는데 이렇게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비트코인 고점을 돌파할 때 알트코인을 바꾸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저점에서 이제 알트코인을 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비트코인의 고점을 돌파할 때 알트코인을 바꾼다면 어떤 알트코인을 바꿀까? 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네. 어떤 알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네. 좋을까요? 제가 이제 표를 준비했는데 표를 준비해온 걸 이제 한번 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2022년 12월 14일 이후에 그 알트코인 상승률을 제가 이제 표시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이후에 한 200% 정도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600% 정도 올랐는데 지금 여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 녹색이 있는데 네. 저거는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이더리움보다 많이 오른 거는 녹색, 네, 이더리움보다 적게 오른 건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럼 보시면은 이더리움 600%고 리플은 뭐 250%, 라이트코인에 뭐 260%, 트론은 4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건 도지가 16,000%, 네. 그다음에 폴리곤이 14,000% 정도거든요. 네. 쉬는 강자들이죠. 네네네. 얘네들은 후발주자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비트를 이더로만 바꿔도 중간은 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이더리움보다 안 오른 것도 있고 많이 오른 것도 있잖아요. 네. 해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할 때 이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으로만 바꿔도 중간은 간다.
예.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럼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 절반 정도는 이더리움을 바꾸시고 네. 나머지 절반 정도의 어떤 코인을 고를지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길어져서 나중에 예. 한번 기회를 잡고 예. 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도대체 비트의 고점은 어딘가?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식 시장은 뭐 이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요. 어깨까지는 올라가는 거 요쯤이면 됐겠다 싶은데 더 오르면 또 억울할 거고 그렇죠. 고점이라고 아직 더 있을 것 같아 그랬다가 또 떨어지면 고점 타이밍 놓쳐버리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고점이 언젠지도 중요한데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건 저점이 언제냐. 어디까지가 예. 떨어지고 어디가 바닥이냐가 지금 시점에서는 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점은 지난번에 아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장기적으로 오를 거니까 저점은 지금 더 떨어져도 큰 의미는 없지 않겠느냐 그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고점 타이밍부터 일단 그거부터 한번 얘기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서 이거는 나중에 저는 엘리엇 파동 위주로 많이 분석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엘리엇 파동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렸으면 이제 제일 베스트긴 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궁금하실 텐데. 나중에 또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하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으로 보면 이게 1, 2 하고 그다음에 3, 4, 5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3, 4, 5에서 얘가 확장이 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복잡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피보나치 비율을 섞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있는 피보나치 비율을 보면은 5파 고점이 261.8이랑 361.8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261.8과 361.8 사이에 여기에 위치해 있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요 엘리엇 파동이 비트코인 처음 만들어졌을 때랑 그때부터 적용해도 그대로 다 맞아요. 네, 해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요 엘리어트 파동이 한 번 더 있을 줄 알았어요. 이번 불장 때. 왜냐면 그동안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현금화를 많이 하진 못했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요번과 마찬가지로 엘리어트 파동을 한 번 더 겪는다. 다음번 불장에 엘리어트 파동을 한 번만 겪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제 1, 2로 보고 그다음 3, 4, 5로 올라갈 거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요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그 261.8이 18만 달러고 361.8이 25만 달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이 최대한 오버슈팅이 되면 한 476.4%까지 하는데 이게 33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30만 달러, 뭐 3억, 4억을 말씀드린 게 이제 요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게 맞냐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겠지만 나스닥 뭐 다우지수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비트의 고점은 이제 제 생각에는 한 25만 달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요것만 보면은 사실 간단하죠. 261.8만 넘으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261.8만 넘으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요거는 고점에도 약간 그 패턴이 조금 있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는 261.8을 넘으면 분할 매도하면 되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비트가 먼저 고점을 찍고 알트코인 따라오거든요. 네, 요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트가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조금 틀어졌지만 대부분 그런 패턴이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할 때 알트코인 대부분 고점을 찍어요. 네, 그래서 그런 타이밍까지 잘 노려서 나온다라고 하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어쨌든 최상의 시나리오를 감안한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욕심 없이 분할 매도를 좀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에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이번 FTX 사태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비트 흐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뭔가 저점 한번 찍고 이제 올라가 줄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있다가 우리 암호화폐 내부적인 이슈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뭐 일단 올 한 해 워낙 많은 리스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돼서는 그래도 이런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쥐고 흔들 만한 이슈는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악재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내년에 갈 수 있는 걸까요? 그 관련해서 제가 차트로 좀 준비를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로그 차트로 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 봉 하나 1년이에요. 네, 1년인데 지금 빨간색이 음봉이고 녹색이 양봉인데 연속으로 2번 연속 빨간색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 패턴대로 간다면 어쨌든 3년 동안의 양봉이라는 소리예요. 네, 3년 동안. 근데 이제 뭐 요것만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달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러 인덱스가 내년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올해 종가 마감보다는 무조건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한 90% 이상? 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요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꼬리를 달았는데 쉽게 말하면 저점은 갱신한 거거든요.
아, 네. 저점 갱신하고 추가 상승. 네네. 저점은 갱신했지만 종가 마감으로 보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내년에 지금이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점보다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사야죠. 왜냐면 종가 마감으로 보면 올해보다 무조건 높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좀 이제 확인하시고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특히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건 제 네. 생각입니다. 네.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 혹은 나스닥보다 코인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년에 이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안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긴 드는데 예, 반대로 예. 많이 가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그러니까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투자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제 생각엔 제일 나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오는 끄트머리에는 네. 달러 인덱스랑 같이 하락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하락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요. 금리를 낮추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반대로 비트코인은 오를 가능성이 오르는. 높은 거죠. 네. 혹은 네. 적어도 횡보. 그래서 예.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낫고 네. 만약 경기 침체가 안 온다 하더라도 네,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예.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쭉 장기 투자를 나는 어차피 뭐 이렇게 큰 그 요동치는 게 뭐 많이 이렇게 굴하지 않아. 난 좀 장기 투자를 이렇게 묻어놓고 갈 거야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은 어떻게 가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정말 약간 이쪽 코인 쪽의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는 네. 네, 단타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제 그 생태계에 좀 이바지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제가 그런 분들한테 확신을 드리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망하지 않고 부장 다시 한번 오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도 이러한 것들인데 최악은 지나갔습니다. 올해가 너무 최악이었어요. 진짜 맞아요.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최악이었는데 이렇게 최악인 한 해가 어쨌든 지나갔고 네. 내년에는 이렇게 일방적인 하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갱신하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갱신하는 거지 예. 이렇게 일방적인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할 거는 어떻게 하면 다음번 불장에선 잘 빠져나올까. 저도 이번에는 사실 많이 못 빠져나왔거든요. 2017년에는 17년, 18년에는 거의 잘 빠져나왔는데 예. 이번에는 잘 못 빠져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왜 못 빠져나왔는지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지금부터 저희는 다음번 불장에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올까 요거를 저랑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자, 우리 뭐 퍼즈 대표님과 앞으로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쌓이고 오늘만 해도 한 5가지 쌓인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좀 장세 분위기에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올 한해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뭐 증시도 어려웠지만 우리 코인 시장은 더 추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이 업비트 워너마켓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 오른 종목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제일 많이 오른 게 마이너스 27%인 트론이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수익률을 전혀 낼 수 없었던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앞으로도 퍼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죠.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나 뭐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 또 내년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아침의 기적 스타겐코인 이제 1,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마지막 한국 증시 거래일입니다. 네. 내일은 그래도 좀 빨간불을 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간절히 있는데요. 내일 저희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내일까지도 저희 채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내일 같은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